미국 포춘 경제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 1위로 선정됐답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2019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입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위대한 지도자는 맞죠? 예, 왜냐고요? 위대한 지도자는 맞지. 왜 위대한 지도자냐?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멸망당할 때 영계소문의 아들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배신했던 고구려를 배신하고 평양성문을 열어주고 이랬던 그 길을 알려줬던 그 사람은 당나라에서 공신으로 인정을 받고 죽을 때까지 호요식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문재인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고 팔아먹고 나라를 만신창이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적국의 입장에서 문재인은 최고의 지도자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좌파들이 좋아하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하고 옛날 때 리비아가 대립관계 했을 때 카다피, 언제 카다피를 좋은 놈이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사담 후세인, 다 적대적 관계죠. 나쁜 놈이라 얘기하지. 근데 너 최고야. 그런 이유는 뭐예요? 너 우리 편이야. 이런 소리죠. 그렇죠?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지도자로 선정될 자격이 있지요. 네, 있지요. 그래서 이거를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거라고. 여기 딴지일보인가 어디냐 여기 있을 거예요. 딴지일보 내가 캡처하는 게 없구나.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뭐 9월 세계 뭐 경제 뭐 성적 뭐 9위인가 뭔가 개소리 떴는데 어디다 대고 거짓말입니까? 정세균이가 남대문 시장 갔을 때 주민들 한 얘기 못 들었어요? 경제 힘들다고? 지금 우리 경제 나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망가진 만큼 다른 누군가가 이득을 얻은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병신들 이런 거 갖고서 또 좋다고 헬렐 내버리죠. 자,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중국이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고삐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세 혐의 추가 기소, 대북 제재 위반 포함. 지금 무슨 말이냐? 화웨이가 이란에다가도 그 5G 관련 어떤 IT 관련 그 기술 팔면 안 되는 걸 팔았고요. 북한한테도 팔았죠. 당연히 그렇게 가죠. 화웨이, 5G, 스마트 시티, 암호화폐가 하나의 축이고 다시 5G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 그 다음에 북한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북한과 이란은 암호화폐, 무기 이런 걸로 연결돼 있죠. 당연히 연결돼 있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조져버리죠. 화웨이를.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교황청 외교장관과 독일에서 첫 대면 관계 개선 상진 왕이 다시 한번 바티칸이 중국하고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는 전 모르지만은 일단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힘든가 보죠, 중국이? 많이 힘든가 봐. 돈이 없을 겁니다, 돈이. 중국이 지금 달러가 바닥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바티칸은 돈이 있느냐? 바티칸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돈. 돈이 움직여야 되잖아. 걸린다니까. 그래서 지금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보는 중이에요. 어떤 식으로 할까 하고. 근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하려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려는 거를 대충은 예측할 수 있죠. 뭐냐? 암호화폐입니다. 중국이 바티칸하고 손잡고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암호화폐야. 돈을 빌리지는 못해요. 왜? 달러가 움직이게 되면 바로 레이더에 잡히거든. 예전에 CMS 계좌를 통해서 나간다니까? 그게 바로 뉴욕에 있는 CMS, 그러니까 중앙은행까지 다 보고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그 계좌가 움직이게 되면은 바로 들통납니다. 그래서 그건 못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바티칸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고 싶어도 암호화폐에는 대출받는 방법이 없어요. 네. 바티칸이 섣부르게 잘못 대출해줬다면 박살날 수 있으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암호화폐 문제 때문에 할 겁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 유행화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중국이 좀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재협상 논의가 들어간 거죠. 딱 보면 척이지 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미국에서 그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 종석이가 바쁘게 했는데 종석이는 바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종석이가 아직은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출장 갈 겁니다. 걔는 바쁠 수가 없어요. 이 일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주제라 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4월 총선 한일전 포스터 등장해서 한일 관계 총선 변수로 부상하나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저희가 포스터 만들 거예요. 한국 측에다가는 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 넣으면 되고 전두환 넣고 요 뒤쪽에는 멀리 우리 반중 유튜버 얼굴 집어넣으면 되지. 나도 들어가고 아수라도 들어가고 이쪽에다가는 친중 세력들 집어넣으면 되죠. 정세균, 추미애,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부러 또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데 좌파들이 이럴 때 그런 말을 했죠. 우파 사람들 선거만 되면 간첩사건 조작한다. 그래? 얘들 선거만 되면은 반일 프레임으로 지금 시선 돌리기 작전하네? 근데 여러분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반일 프레임을 거는데 그 반일 프레임을 거는 이유는 일본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논리겠죠?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까 우리가 적대적이 돼야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데 적대적일 필요는 없거든. 뭐 과거에 침략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럼 몽골에 대해서 한번 적대적으로 가져봐. 그런 거 안 갔잖아요. 왜 그래? 더 이상 위협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좌파들이 얘기하는 말에는 논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얘네들이 말하는 저 일본은 일본 제국대예요. 지금의 일본은 미국한테 핵폭탄 2방을 맞고 패전한 이후의 일본입니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라 지금은 내각 책임제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일본이에요. 지금의 일본의 모습을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의 이미지로 덮어 씌워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맞아? 일본이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일본 제국 시대 때처럼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나라 침략이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일본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과거처럼 침략하려고 그러면요. 미국이 먼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일본 아장나죠. 그리고 일본은 그럴 군대도 없어요. 해상자위대 정도가 있어. 육상자위대하고 공군자위대는 그냥 장교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병력이 없습니다. 해상자위대 갖고 어떻게 한반도를 침략하겠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안 되게끔 미국이 일본을 굉장히 많이 세력을 약화시키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만 한미관계만 돈독히 돼 있으면요. 일본은 절대로 우리를 침략이 안 됩니다. 좌파들이 이걸 갖다가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한일전으로 해서 마치 일본이 우리를 일제시대 때 침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위기의식을 통해서 국론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기의식이 생기고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국론을 모으는 건 아주 좋아요. 왜? 한국 내에서
전라도 경상도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 사람들은 뭉치고 바깥의 외부 세력의 침략에 단결하는 게 더 미래지향적이고 한민족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 일단 찬성이야. 근데 좌우를 통합하는 논리를 한일 관계로서 잡겠다?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돼요.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기 때문이고, 지금의 일본은 패전 이후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들어오면서 한미일 군사 동맹 국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한다는 건 아군한테 총을 겨루는 거라고. 일본 제국과 지금의 일본을 구별하세요. 다른 겁니다. 그렇게 자꾸 쳐다본다면은 일본 사람이 한국인을 조센징이라 부른 거와 똑같게 되는 건 거라니까. 지금은 한코쿠징, 한국인이잖아. 조센징이 아니잖아요. 어? 일본이 한국인을 조선으로 바라본 거와 똑같은 관점이 되는 거라니까. 우린 조선이 아니죠? 대한민국이죠? 구별하라고. 다르다니까. 과거와 지금은 다른데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질을 치죠. 그러나 한일전을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를 아까처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계속 알릴 거예요. 쟤네들이 저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저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중 프레임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반중은요, 굉장히 현재에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본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고 지금은 우리를 침략할 능력이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도 불가능한 나라예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론을 통일시켜서 단결시키고자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지만 중국은 가능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고 동북공정을 하고 있고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완전히 칭중파로 만들어서 중국이 하는 모든 것에 그냥 예스만 할 수 있는 꼭두각시를 만들고 있다고. 즉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현재 진행형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한일 합방 이전에 살았던 조선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대항해야 될 상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좌파, 우파가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야겠죠. 왜? 전라도 사람들은 중국 편 들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설마? 정말 그런다면은 그거는 삼족을 멸해야겠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중국에 의해서 중국화와 중국의 속국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홍콩 선거, 대만 선거에서도 중국 공산당들이 막강한 자금 로비와 간첩들을 보내고 여러 친중 인사들을 이용해서 선거를 공작하려고 했다는 건 이미 드러났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것들이 설마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 한국만 중국 공산당이 가만히 냅두고 우리나라의 좌파는 순수한 민주 열사들이고 우파는 무슨 군부 독재, 친일 세력, 그런 논리 성립 안 되겠죠. 지금 저쪽 좌파들은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 세력이에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세력이라고. 얘네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일전으로 돌리면서 시선을 돌려가면 우리는 한중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중전에는 당연히 명분이 있습니다. 고토수복, 그 다음에 동북공정을 부숴버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회복하고 민족성을 확립하는 것 등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거에 반대할 좌파 있어? 있으면 삼족을 멸해야겠죠? 잘못됐어? 좌파들 중에 고토수복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좌파들 중에 동북공정에 대항해서 동북아시아에 우리 한국인을 위한 역사관 설립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있으면은 매국노지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그렇게 했다며 조선사 편수회가 그랬다며 지금 조선사 편수회가 하는 역할을 중국 공산당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대항해야겠죠? 설마 그쪽에 붙어서 부역 세력고 있으면서
연구비 받고 돈 받고 여자 받고 하면서 설마 저희같이 중국 동북공정에 대해 싸우려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진 않겠지. 그렇다면 그건 누구다? 매국노죠. 그렇죠? 따라서 뭐 전라도 사람들 뭐 독립의 고장이라면서요. 저항에 뭐 어쩌고저쩌고. 중국에 대한 저항도 우리나라가 독립국을 유지하기 위한 저항입니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안 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미국하고만 관계가 돈독하면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중국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전라도 빨갱이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응? 그리고 그렇게 문파를 지지한 결과 나온 결론은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실업자가 됐죠.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들이 다 실업자가 된 거예요. 놀랍죠? 문재인을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들은 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왜?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진핑 방안을 연락에 추진하고 있네. 이것도 참 웃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얘네들은 시진핑을 방안을 시켜서 선거에 호재로 써먹으려고 해요. 우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호재로 이용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를 초청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김정은을 한국에 초청해서 그 인기를 기반으로 이번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한다면 그게 먹힌다는 소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우리나라에 북한 빨갱이들이 무지장 많이 산다는 증거겠죠. 그러면은 김정은을 데리고 오는 게 선거에 호재로 작용할 테니까. 만약에 시진핑이를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그게 선거에 호재로 쓰인다. 그 얘기는 뭐다? 우리나라에 벌써 어마어마하게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에? 그게 그렇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려는 건 뭐죠? 특히 제가 하려는 전략은 뭐예요? 미국, 일본과 힘을 합쳐서 이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비추고 대중적인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우리가 인기를 얻고 그걸 기반으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즉 반중 친미하는 정치인들이 힘을 얻게끔 하겠다라는 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정치인은 만난다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외국 정치인을 만나냐? 미국과 일본, 한미일 군사동맹이니까. 제가 푸틴을 만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보수 단체, 보수 세력을 집결시켜 선거 이기겠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시진핑을 만나서 김정은을 만나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뭐다? 얘네들이 스스로가 벌써 친중 정권이라는 거를 자인하는 거라고. 친중 정권이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반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반일 프레임으로 모든 프로파간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 색깔을 드러낸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오마이. 오마이도 대표적인 친중 신문이거든요. 이곳을 보고서도 반중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왜 광저우로 갔을까? 등등등등등등등등 기사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 등등등등등등 기사가 써 있어요. 응? 근데 이 빨갱이는 뭔가 역사를 잘못 배웠나 봅니다. 첫째, 상해 임시정부를 모택동이 해줬어? 장개석이가 해줬지. 제 말 틀렸나요?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장개석 아닙니까? 모택동이에요? 응? 장개석이죠. 장개석이가 도왔잖아. 그러면 우린 누굴 도와줘야 되죠? 이 광저우까지 상해 임시정부를 했다가 그렇게 고마워? 동교장태에서 한중 의의를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되지. 한국 대만의 우위를 생각한다 얘기해야겠지. 대만이잖아. 그러면 광저우에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거를 고마워한다면 지금 이 오마이 신문의 빨갱이 장개석 나오네. 아예 손문이구나. 응? 얘네들은 뭘 해야겠어요? 지금 대만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고 지금 중국 정부가 대만을 엄청 공격하죠? 그러면 대만하고 힘을 합쳐야 정상이겠지. 그렇죠?
대만을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좌파 빨갱이들은 지금? 그게 내가 볼 때 지극히 정상인데? 예? 지극히 정상인데? 근데 얘네들은 지금 대만을 지지하지 않고 중공을 지지합니다. 중공을. 어? 여러분, 모택통 자서전에도 있습니다. 모택통은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랑 싸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국민당의 장개석 군대가 싸웠어요. 그럴 때 걔들은 뭐했냐? 후방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걸 했다고. 네. 이 짓을 하고 다녔어. 딱 전라도 마인드죠? 남들 연락에 싸울 때 뒤에서 구독자 후원자 빨아먹는. 이 짓을 하고 다녔다고. 그래서 장개석이가 뭐라 얘기했느냐? 일본 제국에 감사한다. 왜? 일본 제국이 장개석 군대를 싸우면서 시선을 돌려놓지 않았다면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모택동 자서전에. 예? 그래서 모택동은 일본을 감사한다고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동안 상해 임시정부 사업에서 광저가 되건 뭐가 됐던 간에 그거를 도와준 사람은 장개석 국민당이에요. 그리고 그 장개석의 국민당은 지금 대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마이뉴스 같은 빨갱이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되느냐? 반중을 해야지. 반중을 외치면서 친대만을 외쳐야죠. 그게 아주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잘못됐어요? 이런 사고방식 잘못되어 있나? 반중, 친대만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은혜를 갚는 거지. 은혜를 갚는 거지. 어? 얘네들은 역사를 마구마구 왜곡해요. 지 마음대로.